어머니, 그 보험금 좀 제가 써도 될까요?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정훈아, 그건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돈이야. 아니, 제 말은 어차피 나중에 다 제 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쓰나 나중에 제가 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실 거잖아요. 제가 투자해서 더 불려드릴게요. 정훈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에이, 진짜. 어머니도 너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된 돌이 아닌가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정훈 씨 사업 한번 밀어주세요. 나중에 더 크게 효도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제 돈 될 텐데. 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효도한 게 부족했나요? 그 비싼 결혼식도 다 치러드렸잖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안덕희 여사님의 사연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읍내에서 유일한 목공소를 운영하며 뛰어난 손재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지만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농한기가 되면 일감이 뚝 끊겨 한 달 내내 수입이 없는 날도 많았고 이런 날이면 식구들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어린 나이에도 이러한 가정 환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목공소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톱밥이 수북이 쌓인 바닥을 쓸고 거미줄이 늘어진 천장 구석구석을 닦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성실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부품을 배달하러 가기도 했는데 이런 날이면 수업에 늦지 않으려 허겁지겁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주변 텃밭에서 자란 무와 배추를 훔쳐 먹기도 했는데 이는 그녀의 어린 시절 배고픔을 달래던 쓰라린 추억이 되었습니다. 덕희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덕희 여사는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녀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수업 내용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읍내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일의 많은 부분이 안덕희 여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저녁 설거지까지 그녀의 하루는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해 지친 어머니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덕희야, 이제 그만 학교 다니는 건 어떨까? 내가 일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엄마도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이 이런데. 그 말을 들은 안덕희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어린 소녀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특히 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는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안덕희 여사는 중학교 2학년을 마지막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공소에서 아버지를 돕거나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틈틈이 책을 읽으며 독학으로라도 배움을
이어가려 노력했고, 주변 언니들에게서 재봉일도 배우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가나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인한 의지와 끈기,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물로 남겼습니다. 이후 그녀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목공소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안덕희 여사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목공소에 새로운 일꾼이 들어왔는데 그가 바로 그녀의 미래 남편이 될 김철용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그저 목공소의 일꾼과 주인의 딸로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용 씨는 비록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목공소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고 안덕희 여사가 심부름을 오면 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면 먼저 다가와 도와주곤 했습니다. 덕희 씨, 내가 들어줄게요. 조심해요. 이런 그의 따뜻한 배려는 안덕희 여사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김철용 씨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덕희 씨, 시간 되면 주말에 잠깐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둘의 만남은 순수하고 애틋했습니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멋진 데이트는 할 수 없었지만 시장 골목을 거닐며 나누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김철용 씨는 종종 자신이 모은 용돈으로 안덕희 여사에게 빵을 사주었고 그녀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싸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철용아, 난 내가 참 좋아. 늘 나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잖아. 나도 좋아. 덕희는 힘든 환경에서도 늘 씩씩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 이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둘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안덕희 여사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특히 목공소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김철용 씨의 이 한마디는 안덕희 여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예정대로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목공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고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안덕희 여사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잘하고 좋아했던 요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증금을 마련해 시장 골목에 조그만 분식점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자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게 운영 자금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올게. 당신은 가게만 잘 운영해줘. 고마워, 여보. 나도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고 김철용 씨는 건설 현장에서 종일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쉴 틈 없는 생활이었지만 서로를 위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안덕희 여사는 남편이 늦은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항상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철용 씨는 피곤해 지친 몸이었지만 아내가 준비한 따뜻한 밥 한 끼에 모든 피로가 풀린다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격려는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면 좋은 날도 올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 분식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단골 손님도 늘어났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이뤄낸 작지만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부부에게 어느 봄날 예기치 않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몸이 좋지 않아 찾은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아이 갖는 것을 미루기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걱정거리야. 우리 아기가 생겼다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남편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덕희 여사도 조금씩 마음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도 작은 생명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 속 아이가 자라날수록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들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덕희 여사는 분식점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음식 냄새에 구역질을 하면서도 그녀는 묵묵히 가게를 열었습니다. 여보, 제발 무리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힘들지 않아. 우리 아기도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잘 자랄 거야. 임신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오래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걱정해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일부러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고 또 어떤 손님은 임산부에게 좋다며 영양제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자 의사는 안덕희 여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완전히 쉴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남편은 더 많은 시간을 대리운전에 할애하며 부족한 수입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태어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당신 고생 안 하게 해줄게. 마침내 그 해 추운 겨울,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 건강한 남자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지친 몸이었지만 아기를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정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훈이 앞으로 어떻게 키우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훈이의 탄생은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과 책임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더욱 빠듯해졌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들에게 더 없는 행복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부부가 아닌 한 아이의 부모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훈이의 탄생은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 달 만에 다시 가게로 나와야 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도 없었고, 맡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정훈이를 등에 업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기름 냄새가 가득한 주방에서 아이를 업은 채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훈이가 보채거나 울 때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정훈아, 조금만 참자. 엄마가 일하는 거 좀 도와줘. 다행히 주변의 따뜻한 이웃들이 그녀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가끔 정훈이를 봐주겠다고 나섰고, 단골 손님 중에는 아이를 잠시 안아주며 그녀가 일하는 동안 돌봐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덕희 씨, 내가 잠깐 봐줄게. 당신은 일이나 보슈.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무슨 보답을 바라고 하겠수?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이 정도는 서로 도와야지. 이런 이웃들의 도움 속에서 정훈이는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대리운전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안덕희 여사는 정훈이에게 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정훈이 아빠는 말이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나중에 정훈이도 아빠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해. 비록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안덕희 여사와 남편은 정훈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돈은 없어도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만큼은 넘치도록 주려 노력했습니다. 휴일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그래. 우리 정훈이가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정훈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고생을 이해하는 듯 했고, 특별히 떼를 쓰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서툰 솜씨로 도와주려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이제 컸잖아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안덕희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주는 아들을 보며 그녀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정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훈이 학교 갈 때가 됐네. 이제는 우리도 아들 뒷바라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아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자. 이처럼 안덕희 여사 부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훈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노력은 정훈이가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안덕희 여사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끝내지 못했던 학업의 한을 풀어주듯 정훈이는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매 학기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훈이 어머니 되시죠? 정훈이가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서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있답니다. 학부모 상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덕희 여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라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훈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고된 삶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는 이야기를 할 때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부모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엄마, 저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런 아들의 말에 안덕희 여사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근처 수학학원이라도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훈아, 이제는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됐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했으니까 내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렴.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 열심히 할게요. 정훈이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듯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복습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보이는 모습에 안덕희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정훈이는 늘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커서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이런 정훈이의 모습은 주변 어른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들은 정훈이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분식점 단골 손님들도 그의 성장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덕희 씨, 정은이 정말 잘 키웠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공손하고 착한 아이가 어디 있나요? 그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지만 정훈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정훈이의 성적은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학교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안덕희 여사 부부에게 더 없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라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가 고생한 게 전혀 아깝지 않네요. 이처럼 정훈이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넘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고 보답하려 노력하는 성숙한 아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장은 안덕희 여사 부부에게 더 없는 보람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안덕희 여사의 마음은 한층 더 바빠졌습니다.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며 전교 상위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진로를 고민하던 정훈이에게 담임 선생님이 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훈아, 이번 주 토요일에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특별 강연이 있는데 내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내 적성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강연장에서 정훈이는 처음으로 변리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발명가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의 가치를 법적으로 지켜주는 변리사의 역할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변리사가 들려준 작은 발명가의 성공 스토리는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는 부모님께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변리사가 되고 싶어요. 기술자들의 꿈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변리사가 되면 엄마 아빠께도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덕희 여사는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도 뿌듯한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훈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 아빠가 끝까지 밀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 꿈을 향해 달려가렴.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꼭 변리사가 될게요. 그리고 나중에 꼭 효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훈이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학교 공부는 물론 도서관에서 특허법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목공소에서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과 분식점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안덕희 여사와 남편은 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더없이
흐뭇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참 듬직하죠? 그래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렇게 바르게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정훈이의 변리사를 향한 꿈은 시작되었고, 이는 안덕희 여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꿈을 위해 부모님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정훈이 또한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정훈이의 끊임없는 노력과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은 마침내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 안덕희 여사의 분식점에는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합격했어요. 그 순간 안덕희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평소의 과묵함을 잊은 채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 정훈이가 명문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요. 정말 꿈만 같네요. 정훈이는 변리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화학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특허 업무에서 이공계 전공자들이 더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의 지도 교사는 이공계 출신 변리사들이 기술 특허를 다루는 데 있어 강점이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하면서 특허법도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더 훌륭한 변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덕희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아들은 이제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하나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입학식 날, 안덕희 여사 부부는 처음으로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정문을 지나며 그들의 눈시울은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여보, 저 푸른 잔디밭에서 공부하게 될 우리 아들을 보니 꿈만 같네요. 그래요. 우리 정훈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훈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학공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변리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까요? 자네같이 이공계 전공하면서 변리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공계 출신 변리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거야. 이런 조언들은 정훈이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법대에 직접 입학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공계 전공을 통해 더 경쟁력 있는 변리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훈이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고 안덕희 여사 부부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로 이룬 이 작은 성공은 더 큰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예기치 않은 비극이 안덕희 여사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늦은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과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안덕희 여사는 한 통의 전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철용 씨 가족 되시나요? 지금 중환자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했고 당분간 의식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 사실을 정훈이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험 기간을 앞둔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비 문제와 가게 운영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결국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훈이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사고가 지금 병원에 계셔. 그날 밤 정훈이는 곧바로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늘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다행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있었기에 보상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는 아버지를 보며 가족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저 학교 휴학하고 내려올까요? 안 돼. 정훈아, 내 아버지도 그러시길 원치 않으실 거야. 넌 거기서 열심히 공부만 해. 안덕희 여사는 아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강인한 모습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을 의료진들은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안덕희 여사는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더욱 긴 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했고 가끔은 일손을 거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는 안덕희 여사의 가정에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복을 믿으며 아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더욱 강인하게 버텨나갔습니다. 아들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의 한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한 첫발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안덕희 여사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정훈아, 처음이라 힘들 텐데 잘 해낼 수 있겠니?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꼭 변리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는 꼭 변리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정훈이는 이공계 전공자의 강점을 살려 특허 명세서 작성과 선행기술 조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법률 공부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화학공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은 도움이 되었지만 특허법, 민법, 상법 등은 처음 접하는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에도 정훈이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처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법률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기도 했지만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다시 책을 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당신도 어서 일어나서 아들 자랑스러워할 날이 오겠죠? 안덕희 여사는 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에게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시험의 벽은 높았습니다. 첫 시험에서 정훈이는 특허법 과목에서 2점 차이로 탈락했고 이듬해에는 민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매번 아쉽게 떨어질 때마다 정훈이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괜찮아, 정훈아.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언젠간 꼭 될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시험 준비가 길어지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커져갔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에 정훈이의 학원비까지 안덕희 여사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도 부모님의 희생을 알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며 시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었던 법률 과목들을 보완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토론하고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할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제가 변리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훈이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안덕희 여사는 묵묵히 아들의 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노력은
곧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정훈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실패를 떠올리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합격. 제가 정말 합격했어요. 드디어. 3년간의 고된 시험 준비,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던 순간들, 좌절과 실패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이번에 정말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안덕희 여사의 흐느낌은 오랜 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공계 출신으로 특허법 과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소식은 그들의 기쁨을 더욱 크게 했습니다. 그동안 화학공학과를 나온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 기술 특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훈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준 우리 아들. 정훈이는 합격 소식을 들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년째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는 큰절을 올렸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변리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서 깨어나세요. 안덕희 여사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공소에서 일하던 시절, 분식점을 시작하던 날들,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병실의 의료진들도 이들의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년간 이 병실을 지켜본 간호사들은 정훈이가 매일같이 공부하러 가기 전 들러 아버지께 인사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정말 축하드려요. 아버님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대형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면접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이공계 출신의 특허법 최고점이라는 이력은 법조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훈이의 앞날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정훈 씨, 우리 로펌에서는 이공계 출신 변리사를 특별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화공 분야 특허는 앞으로 더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씨의 실력이라면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활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제안들이 이어졌지만 정훈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일했던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했습니다. 수년간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배려해주고 도와준 그곳의 동료들과 선배들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가게 그만두시고 편하게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아니야, 정훈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이제 내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합격 축하 파티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안덕희 여사와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정훈이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회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기억들, 대학 시절의 고군분투, 아버지의 사고,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고된 시험 준비까지 모든 순간이 이제는 값진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훈이의 꿈은 마침내 실현되었고 안덕희 여사의 오랜 고생도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더 큰 행복을 예감하듯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비치는 따스한 가을 햇살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변리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정훈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서윤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서윤은 유명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고, 정훈은 그녀의 우아한 모습과 따뜻한 성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서윤 씨가 연주하는 첼로 소리가 정말 아름답네요. 정훈 씨도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서윤 씨가 연주하시는 걸 보니 저도 배우고 싶어지네요. 처음 만난 날 음악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그였지만 서윤의 영향으로 점차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윤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고, 어머니는 유명 음악대학 교수였습니다. 특히 서윤의 아버지는 정훈이 변리사라는 점에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공계 출신이라니 우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요즘은 기술 특허가 기업의 생명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진 첫 만남에서 서윤의 부모님은 정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훈 씨,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네요. 안덕희 여사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 서윤의 어머니가 입은 명품 옷과 가방을 보며 위축되었습니다. 분식집을 하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정훈아, 저렇게 좋은 집안하고 우리가 잘 어울릴까? 엄마는 좀 걱정이 되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이네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변리사라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서윤이도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실제로 서윤의 부모님은 정훈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하며 그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서윤의 아버지는 정훈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기술 특허 분쟁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정훈 씨 같은 분이 우리 회사 자문을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서윤의 어머니도 정훈의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덕희 여사가 운영하는 분식점을 직접 찾아가 음식을 먹으며 그녀의 고된 삶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정훈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서윤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서윤 부모님의 진심 어린 태도에 안덕희 여사의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부담감과 거리감은 점차 사라져갔고 오히려 서윤의 어머니와 좋은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서윤아, 내 어머님이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 고맙구나. 어머니,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정훈 오빠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만남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은 정훈의 가정환경이나 어머니의 직업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정훈 씨 같은 신랑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학벌이나 재력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품과 노력하는 자세니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훈은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인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훈의 앞날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변리사로서의 성공적인 경력과 함께 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돈들 간의 합의로 신혼집은 서윤이네 가족이, 결혼식은 정훈이네 가족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아들의 결혼식만큼은 가장 좋은 곳에서 치르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식은 최고로 해주고 싶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남편을 바라보며 안덕희 여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예식장을 예약하고 유명 연주자들로 구성된 축하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서윤이 소속된 오케스트라의 동료들이 결혼식 축하 연주를 자청하면서 결혼식은 더욱 특별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야. 우리 아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결혼식 비용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안덕희 여사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분식점을 하면서 2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과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털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돈,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으로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했지만 결혼식까지 안덕희 여사가 이렇게 크게 준비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웨딩 플래너들은 안덕희 여사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호텔 최고급 코스 요리와 고급스러운 장식, 웨딩 드레스까지 모든 것을 최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훈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안덕희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안덕희 여사는 평생의 저축을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정성은 사돈댁의 마음도 더욱 감동시켰고 두 집안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모든 이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사돈은 12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선물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안덕희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정훈이가 허리 굽혀 인사를 하자 서윤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음악하는 사람이라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잖나. 앞으로 둘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덕희 여사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정훈은 점점 처가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처가를 방문하고 휴가 계획도 처가 위주로 짜여졌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처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아, 이번 주말에는 엄마랑 아버지 병원에 같이 가자.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는 장인어른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서. 이런 대화가 잦아질수록 안덕희 여사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인 남편의 병실을 찾는 정훈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은 자주 회사 일을 핑계로 정훈을 불렀고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안덕희 여사는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12억이라는 거액의 신혼집이 자신과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점점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는 저희 부모보다 처가가 더 편한가 봐요. 의식 없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이후 1년, 정훈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는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애틋했던 모자지간의 정은 어디론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안덕희 여사가 아들 부부를 찾아갔을 때 일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지. 저희가 오늘 저희 친정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훈이 어머니를 향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신혼이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앞으로는 꼭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안덕희 여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훈아, 내가 너를 낳고 키울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구나. 명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던 안덕희 여사에게 정훈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이 해외에서 오시거든요. 하루 정도는 여기서. 엄마도 아시잖아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다음에 찾아뵐게요. 전화가 끊기고 안덕희 여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찾아가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훈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버지의 수술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정훈은 처가의 회사 행사를 핑계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장인어른 회사 상장 기념식이라 아버지 수술은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보낼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안덕희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때 아버지 병실에서 눈물로 다짐했던 그 효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2억짜리 아파트가 그의 마음까지 바꿔놓은 것일까요? 매일 밤 안덕희 여사는 옛 앨범을 꺼내보며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등에 엎여 잠들던 정훈이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먼저 걱정하던 그 따뜻한 아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호화로운 결혼식에, 좋은 신혼집에 우리 정훈이의 마음까지 팔아버린 걸까? 이제 안덕희 여사의 분식점에는 더 이상 정훈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어머니의 고생을 걱정하며 가게 그만두기를 권하던 그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엄마, 이제 그 나이에 무슨 장사예요? 라는 차가운 말만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장인의 권유로 정훈은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장인과 함께 골프장에 나가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골프장에서 장인은 사업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정훈은 그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훈이 자네도 이제 개업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내가 아는 사람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네. 장인의 이 한마디에 정훈의 인생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처가의 인맥과 자금 지원으로 개인 특허법률사무소를 차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허허, 무슨 보답인가. 우리 김서방이 잘 되는 게 나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지. 사무실 개업식 날, 장인은 거래처 대표들을 대거 초청해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안덕희 여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정훈은 어머니에게 격식 있는 자리라 불편하실 것 같다며 참석을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사실 장인어른 지인분들이 대부분이라 엄마가 오시면 어색할 것 같아서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안덕희 여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큰 걸음마다 늘 함께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훈의 일상은 완전히 처가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장인과 골프를, 평일 저녁에는 처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장모님이 주최하는 음악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김서방이 이제 음악을 정말 잘 이해하네요. 우리 서윤이가 좋은 신랑을 만났어. 이런 장모님의 칭찬에 정우는 더욱 처가의 품격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비싼 양복을 맞추고 고급 시계를 구입하고 와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댁에 좀 들릴까? 미안해. 이번 주는 장인어른과 약속이 있어서.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서윤도 점차 시댁 방문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분식집을 하시는 시어머니와는 대화 주제도 맞지 않았고 의식불명인 시아버지의 모습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이제 아들의 안부를 전화로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대화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어머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겠다던 그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가나 봐요. 당신이 깨어나시면 우리 정훈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병실에서 흘리는 안덕희 여사의 눈물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긴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덕희 여사가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였습니다.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 이제 편히가.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공소에서 처음 만났던 날,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정훈이를 키우며 함께 고생했던 나날들.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은 늘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의 오열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정훈은 형식적인 모습만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관 앞에서 정훈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눈물 흘리던 그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장례 기간 내내 정훈은 처가 식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인이 보낸 조화가 영정 옆에 놓이고 처가 쪽 조문객들이 오갈 때면 그제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훈아, 내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안덕희 여사의 이 말에 정훈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그러세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안덕희 여사는 텅 빈 집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의 슬리퍼, 옷장 속 양복, 서랍 속 반지갑.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그는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장례식 이후 정훈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남편도 아들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두 사람의 빈자리가 서로 다른 의미로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후 예기치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철용 씨가 몰래 가입해둔 생명보험에서 4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덕희 여사는 이 사실을 알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은 정훈은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이제 어머니도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찾아온 정훈이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보험금 좀 제가 써도 될까요?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정훈아, 그건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돈이야. 아니, 제 말은 어차피 나중에 다 제 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쓰나 나중에 제가 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안덕희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실 거잖아요. 제가 투자해서 더 불려드릴게요. 정훈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에이, 진짜. 어머니도 너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된 도리 아닌가요? 매일같이 정훈의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서윤까지 데리고 와서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정훈 씨 사업 한번 밀어주세요. 나중에 더 크게 효도할 수 있을 텐데. 급기야 정훈은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제 돈 될 텐데. 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효도한 게 부족했나요? 그 비싼 결혼식도 다 치러드렸잖아요. 정훈아, 그때는 내가 가진 걸 다 써서. 아, 진짜 답답하네. 그럼 평생 그 분식집이나 하면서 사시게요. 전 이제 그만두라고 해도 고집 부리시고, 그러고도 제가 불효자예요. 이렇게 모진 말을 던지고 나간 정훈을 바라보며 안덕희 여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마저 이제는 아들과의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우리 정훈이가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아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안덕희 여사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분식점을 정리하고 강원도 바닷가 마을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을 알아보던 중 정훈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시골은 무슨 시골이에요? 정훈아, 이제 엄마도 조용히 살고 싶구나.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거기 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금은 어쩌고요? 안덕희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사서 살려고 해. 바다도 보고 텃밭도 가꾸면서.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시골 가서 사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뭐라고 설명하냐고요. 이 말에 안덕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피하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날 창피해하는 줄은 몰랐구나. 정훈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결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가게 매매를 취소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덕희 여사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정훈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처럼 나도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새 삶이에요? 그냥 여기 계시면서 제가 용돈 드릴 테니. 돈이 다가 아니야. 엄마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덕희 여사는 천천히 새로운 삶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가게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비록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데요? 저 모르게 이사를 준비하시다니.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온 안덕희 여사를 보며 정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점잖은 이미지를 중시하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서. 무슨 삶이요? 그 보험금 혼자 쓰려고 이러시는 거죠?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정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놀란 듯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누구를 위한 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처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순간 안덕희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이제 처가가 전부구나. 내가 평생 너를 위해 바친 세월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니? 에이, 또 그 얘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니 은혜를 잊었다고. 그래서 제가 비싼 결혼식도 해드리고. 내가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한 거야. 순간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요? 그럼 장인어른이 사주신 12억 아파트는요? 제 사무실 자금은요? 어머니는 뭘 해주셨어요? 정훈아, 이제 와서 그 보험금마저 혼자 쓰시겠다고요? 그동안 처가에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적어도 그 보험금은 제 몫이. 그만해. 안덕희 여사의 날카로운 외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어머니야말로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 돈 얼마나 된다고? 집착이라고? 그래, 너는 이제 돈의 가치만 알 뿐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바친 시간과 정성은 모르는구나. 말을 마친 안덕희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훈아,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험금은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건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이제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라. 어머니! 하지만 안덕희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안덕희 여사는 강원도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도시를 떠나오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새로 마련한 집은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고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그녀는 근처 유기견 보호소에서 한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검은 털에 하얀 발을 가진 이 강아지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도 가족이 필요했구나.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강아지의 이름은 행복이로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자는 의미였습니다. 아침이면 행복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에서 야채도 가꾸었습니다. 또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했고 매달 조금씩 고아원에도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가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1억 원을 따로 정훈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비록 지금은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훈이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훈아, 엄마는 언제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게. 이제 그녀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가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작은 행복들이 하나둘 쌓여가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평화로움이 깃들어갔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묵주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위한 기도,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기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지키고 계시죠? 언젠가는 꼭 우리 정훈이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안덕희 여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이와 함께하는 일상, 이웃들과 나누는 온기,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아들에 대한 희망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